네, 안녕하세요. 취신남 17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행산업입니다. 여행산업의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좀 재밌죠? 여직원의 연봉 킹은 어느 여행사인가?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사실 여행사가 급여가 많지 않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기사,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연봉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 연봉 우리 회사가 가장 많아요는 참 좋은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사네요. 연봉 킹의 여행사는 레드캡이라고 합니다. 근속 연수의 최다는 노랑풍선, 좀 약간 안 좋은 거네요. 급여 최하위는 세종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성이 근무하기 가장 좋은 여행사는 어디일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했더니 목이 계속 잠기네요. 직원 복지나 근무 분위기 등 다양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작년 사업 보고서의 통계만 놓고 본 정량적 평가에서는 여성 파워가 강한 여행업계 아마조나스 군단은 참 좋은 여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았던 곳이 참 좋은 여행인데 4,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남성도 4,200만 원으로 여행사 중에 유일하게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봉이 평등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이 표를 보시면 좀 나오겠네요. 그래서 레드캡,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쭉쭉쭉 보는데 레드캡이 제일 높네요. 평균 임금은.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좀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행사는 여성분들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하시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데 급여가 낮아서 꺼려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급여도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니까 한번 좀 보고 가시죠. 두 번째 기사입니다. LG U+. LG U+ 5G 통신이 결국에 초반에는 B2B 시장으로 먼저 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시장과 어떤 시장에서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죠. 바로 모빌리티 시장,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장, 여기에서 협업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미래 사회에서 5G 통신 서비스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LG U+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의 수많은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흐르게 해서 모든 이들의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LG U+의 광고 슬로건을 U+ 5G 일상을 바꿉니다 라고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네요. 가운데 볼까요? LG U+는 자동차 제조업체 외에도 B2B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냐? 건설 현장, 지뢰 제거 등 중장비 기계를 활용한 위험한 작업에서는 5G 네트워크의 초고속 통신과 저지연의 특징을 살린 5G 통신 기반 원격 조작 시스템으로 인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일반 통신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AR, VR 콘텐츠 등 5G 미디어 서비스로 얼리 어답터의 발길을 잡을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해서 5G 통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아닌데 과연 아는데 어떤 산업으로 이제 이걸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이런 관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LG U+는 모빌리티, 자율주행이 되겠죠. 또 폐기물 처리,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접근하기 힘든 그런 산업들을 우리 5G 통신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 은행이네요. 은행 순이익이 몇 %가 늘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와, 순이익이 두 자리네요. 은행 순이익 23%가 늘어서 13.8조라고 합니다. 금감원 2018 은행 실적 분석, 이자로만 40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금융지주 회장들 연봉도 껑충.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났는지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이자이익이 40조 3천억 원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은행은 이 예대 마진으로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산다는 그러한 좀 내용이긴 합니다. 마지막에 성태윤 교수가 금융지주사 회장 연봉이 많다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높은 보수에 맞게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 역할,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니라 그 이상 가는 그런 부분을까지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다음 기사 역시 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본격적인 인터뷰를 했네요. CEO, 순익 1위 신한은행, 고객 만족 1위 하겠다. 고객 작은 불편도 없게 하라 라고 해서 신한은행 배치 떼고 점포를 한번 방문해 봤다. 언더커버네요.
오사카 등에서 18년 근무한 일본통이다. 2015년 일본의 SBJ 법인장 시절엔 영업이익을 3배나 끌어올린 굉장히 좀 저력이 있는 분이고, 상고 신화, 파격 승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유명하고, 이분은 파괴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디지털 혁신을 불어넣는 엉뚱한 돈키호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관점에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네요. 과거의 신한은행 직원들은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고 고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어떻게 해서든 고객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행동을 체화했다. 이 같은 문화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객한테 찾아나가려고 하는 신한은행의 어떤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신한은행의 움직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은행들이 채용을 시작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한은행의 기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 동남아 진출, 대만 발판 삼아서 중국에 재도전하겠다. 역시 CEO입니다. 파파이스에서 일하다가 45살에 창업하셨네요. 매출 2,800억의 외식업체 일권에 싱가포르 파트너와 말레이 공략, 한국 기업이 많은 베트남은 직영으로 할 것이고, 정현식 해마로 푸드서비스 회장입니다. 대만 합작사를 통해서 중국 시장 문을 다시 두드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네요. 우리보다 좀 더 중국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가까운 대만 합작사를 통해서 본토 진출을 꾀한다는 것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만 사업이 잘 되면 대만 파트너가 맘스터치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라는 제안을 했다. 해외 시장은 10년을 내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대만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뒤 향후 중국 시장도 한번 모색해 볼 예정이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네요. 아무튼 맘스터치는 뭐 여러분들 학교 주변에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친숙한 브랜드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선뜻 지원하기에 뭐 CJ 푸드빌이라든지 SBC라든지 그런 거대 기업처럼은 느끼지 않을 테지만 한번 우리가 움직임을 보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어떠한 해외 공략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이 기사 계속 좀 떴었죠.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 난리 나겠네요 여기. 삼성전자 이어서 서울대와 협의하고 있다. 한 학년에 최대 100명, 100% 취업. 지금 취업도 힘든데. 목표는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고, 주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대학입니다. 개설대학은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유니스트 등. 학부 4년제 한 학년당 50명에서 100명. 혜택은 장학금 주지, 인턴 주지, 기업 취업 보장하지. 와, 엄청나겠네요. 이제 새로운 경쟁학과가 생기겠네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서울대에 4년제 반도체 학과를 신설을 추진한다. 메모리 세계 1위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까지 인력 양성에 뛰어들면서 반도체 학과 추진의 속도가 붙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모든 친구들이 여기를 가려고 굉장히 애쓰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빌리티로 갑니다. 이제 제가 자동차라고 얘기 안 하고요. 모빌리티로 얘기를 할게요. 날개단 땡땡 SUV. 어떤 SUV가 잘 팔리죠? 그렇죠. 대형 SUV죠. 올해 판매 10만 대 돌파합니다. 국내 시장 규모 6년 만에 3배로 현대랑 기아 미국 점유율 7년 새 최고. 자, 올해 국내 대형 SUV 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연 1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 한 달에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대수 국산차로 봤을 때 한 1만 대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12달 치면은 1만 2천 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UV로 10만 대 팔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팔겠다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출시 4개월 만에 6만여 대가 계약됐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기아차의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GM의 쉐보레 트래버스, 캐딜락 럭셔리 SUV 에스컬레이트 등도 경쟁에 가세하기 때문에 대형 SUV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 SUV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좀 가늠해 주시고요. 실제 기아의 텔루라이드가 미국에 진출하고 나서 기아차 실적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현재 전 세계적인 소비자의 어떤 니즈가 대형 SUV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죠. 그 다음 기사는 롯데 이커머스 기사네요. 무엇으로 하는 쇼핑으로 롯데 저력 입증하냐? 말로 하는 쇼핑으로 한다. 김경호 롯데 이커머스 대표. AI 연구 인력 연내 100명까지 올릴 것이고 전국 1만 개 매장에서 고객 몰이할 것이다. 신규 회원 가입도 33%나 급증해서 온라인 유통에서도 이익을 낼 것이다.
자, 1일 오픈한 애플리케이션은 흩어져 있던 계열사들이 손을 맞잡은 단계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신남에 로그인 한 번만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죠. 다음 달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검색 추천 기능, 하반기 본격적인 음성 기반 커머스를 선보이고 내년 3월에 결제와 고객 서비스까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롯데원 앱이 나오면 고객들도 롯데 쇼핑 서비스의 완결성 측면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통계열사 7개의 통합 로그인 서비스 롯데원을 게시하면서 디지털 전략을 드러냈다라고 했어요. 초반에 그 신년사에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거 얘기했었죠. 당연히 요거에 관련된 전략들이 나오겠죠. 초반 성과도 좋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다른 데가 따라갈 수 없는 오포 서비스. 그러니까 O2O가 아니라 오포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 지역 거점을 활용한 서비스 등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힘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우리가 지켜보시고 이커머스 지원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기사는 픽해야 되겠네요. 다음 LG화학입니다. 지난주 역시 나왔었죠. 어떤 사업에 힘을 싣겠다고 얘기했나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첨단 소재 산업이었죠. 그래서 소재 사업에 힘싣겠다는 LG화학, 솔베이 EP 사업부 인수 쟁거름입니다. 차량 항공 분야에서 금속 대체 소재라고 하네요. 매각가 6천억에서 7천억 원 전망인데 4달 중에 본입 차례 중국 등과 경쟁한다고 합니다. 신학철 부회장 취임 이후에 소재 분야 강화에 나선 LG화학이 글로벌 화학기부 기업 마스프 계열 솔베이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P 사업부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솔베이 EP 사업부 인수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과 경쟁력이 입증된 유럽 굴지 기업의 EP 관련 기술 노하우 등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 LG화학을 비롯한 국내 관련 기업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네요. 소재 쪽을 지금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P는 자동차, 산업기계, 전자부품 등 응용 범위가 넓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 하나다. 이 분야 전문가인 신 부회장 취임 후 첨단 소재 분야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LG화학 움직임을 조금 지켜보시죠. 10번째입니다. 가전산업. 뭐 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가전이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클수록 좋아요. 대형 가전 전성시대. 자, 미세먼지에 빨래 말리기 겁나서 건조기가 16kg으로 2배 커졌다. 의류 건조기도 대용량의 절반이다. 즉 대용량 가전이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전체 시장 규모 중에 플러스 올해 전체가 200, 80, 45 각각의 만 대인데 건조기 그 중에 170만 대가 대용량. 드럼 세탁기의 절반, 의류 관리기의 절반 이상이 다 대용량이라고 하네요. 이런 트렌드니까 가져가셔야죠. 의류가전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의 취급이 바뀌고 있다. 용량이 작은 소형 제품에서 대형 제품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도 마진이 높은 대형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건조기, 세탁기, 의류관리기 등 의류가전은 틈새 가전으로 여겨졌지만 과거에 미세먼지 여파로 지난해부터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대용량 제품이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조금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소용량 제품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대용량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시죠. 11번째, 현대백화점 참 열심히 일해요. 이쪽도. 밀레니언 직원에게 무엇을 맡긴다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또 혁신적인 내용이겠네요. 현대백화점 파격, 밀레니언 직원의 매장을 맡긴다. 대리급 이하 직원들에게 크리에이티브 존이라고 하는 곳에 운영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무역센터점 등 14개 점포에 적용해서 젊은 층 눈높이를 맞춘 매장을 기대한다고 하네요. 이 사진 볼까요? 현대백화점 중동점 유플렉스에서 근무하는 윤성신 대리가 5일 이곳에 새로 만든 크리에이티브 존에서 본인이 직접 유치한 브랜드 펠롱펠롱 빛나는 백지연 대표와 제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네요. 자, 요거 볼게요. 현대백화점의 밀레니얼 세대 겨냥 실험. 젊은 직원이 브랜드를 유치해서 콘텐츠 연구 개발형 매장 39곳을 도입한다. 월 1회 창의적 휴식가는 오피스 프리데이 도입. 이건 말씀드렸었죠. 불평불만을 공론화하는 집단소통 프로그램인 넛지랩 상반기 중 도입할 것이고 신입사원 대상의 VR, AR 기술 결합한 게임식 교육, 반복적 단순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입 추진 등 굉장히 많은 혁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모습들 현대백화점 캠리 가시는 분들 이런 것들 언급해 주시면 좋겠네요. 12번째 뉴스입니다. 취업 뉴스네요. 직무 역량은 기본이다. 하나맨이 되려면 중요한 건 땡땡과 땡땡이다. 바로
신용과 을이라고 합니다. 하나그룹이 상반기 3,500명 뽑는다고 하네요. 한화생명 63조 PR 동영상 등 창의성을 검증하는 전형이 눈길을 끄는데 스펙 대신에 능력 중심의 선발 위에 인적성 없애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지원들 하죠. 대신에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계열사 간 중복 지원은 제한을 없앴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신입 지원들 채용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적합성이다. 최근 대기업 채용 트렌드가 학력과 학점을 보는 스펙에서 벗어나서 직무 역량을 본다라고 하는데 한화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적성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죠? 특히 각 계열사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인적성 검사가 없는 만큼 자소서 심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행동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63초 자기소개 동영상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직무마다 서류심사 단계 없이 지원자의 PR 영상을 통해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닌 인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뭐 하나는 워낙에 그전에도 인적성 없는 걸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소서를 좀 꼼꼼하게 볼 것이고 면접을 심층 면접으로 보겠다는 관점이니까 인적성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한화를 마구마구 다 지원하셔서 신용과 의리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제가 면접 때 되면 관련해서 또 하나씩 보게 드릴게요. 13번째입니다. 야놀자 신입사원 400명과 함께 야놀자네요. 굉장히 많이 뽑네요. 야놀자 신입사원 400명과 함께 야놀자 마케팅과 영업 등 20개 직군 모집 R&D 분야에서 200명을 집중 채용한다고 합니다. 인재상이 재밌네요.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버, 학습, 액티브 러너, 협업, 팀 플레이어. 복지 혜택이 좀 좋네요. 자, 일본과 동남아 등에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한다. 예를 들어서 과거 채용 때는 모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한 지원자가 내놓은 답이 실제 사업 모델로 이루어져서 숙박업 경영 컨설팅 플랫폼인 좋은 숙박 연구소로 탄생한 바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아주 탱글탱글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 4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뽑는 건데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창의적인 기업 문화라든지 톡톡 튀는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취업 뉴스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채 규모 역대 최대다. 사무직 40명, 기술직 60명 채용. 굉장히 많이 뽑는 거네요. SH공사죠. 역대 최대 규모 채용에 나선다. 사무직 40, 기술직 60이다. 전면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는 뭐 적합과 부적합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NCS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많이 뽑으니까 역시 여러분 다 지원하고 계시겠죠. 지원 꼭 하셔야 됩니다. 사무직이 됐건 기술직이 됐건. 다음 15번째 유통산업이네요. 글로벌 O2O 아까 롯데는 O4O라고 했는데 O2O 두 마리 용이 누굴까요? 글로벌 O2O의 두 마리 용이라 한다면 바로 오토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이고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에 진출해서 디지털 기술과 경영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두 마리 용이 알리바바와 아마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은 판매자가 아마존 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티모를 통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실현하였고요. 이토록 무한히 성장하는 아마존, 알리바바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사회적 책임, 정부 규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네요. 한국은 어때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오프라인 투 온라인 상태다. 오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투가 또 나왔네요. 무슨 말이냐? 한국의 유통기업은 대기업인 롯데, 신세계이마트, 현대백화점이 온라인화를 시작해서 거대 유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규제를 겪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좀 약간 비튼 내용이긴 하네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 우리나라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어서 위에 있는 어떤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 같은 그런 체계를 좀 갖추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게임 산업 가겠습니다. 게임 산업 많이 나왔었죠. 차이나 드림 끝났다. 뭐 어디로 갈 건데 유럽과 동남아로 가겠다는 거죠. 게임 업계 탈중국 본격화입니다. 일단 게임 업계에서 예전 같은 차이나 드림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된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은 차이나 드림의 장이었는데
그죠? 중국의 PC 게임 시장을 사실상 만들어 갔는데 상황은 2017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사드 배치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산 게임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요. 그래서 한국 게임사들은 탈중국 전략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 신작 수출 국가도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5세대, 4G 세대죠. 죄송합니다. 5G 통신 시대에 맞춰 속속 등장하는 구글 스타디아, 애플 아케이드 등 대용량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가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허무는 데 큰 계기가 되었든 우리는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봐주시죠. 다음에 17번째 식품산업입니다. 어떤 음료? 동남아가 반한 무엇? 바로 벚꽃 음료와 동남아가 반한 스낵에서 K상품의 PB 수출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지난해 새로운 수입 상품 발굴을 위해서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돌며 현지 업체를 만난 GS 리테일 개발팀은 대한의 유통업체로부터 한국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즌 음료를 대만으로 수입하고 싶다며 역제안을 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한국을 다녀온 관광객들이 해당 음료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에 다른 어떤 중국, 그 실제로는 중국으로까지 좀 넓혔고요. 호주나 베트남에서는 라면이나 스낵류까지도 넓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유통업체들이 선보인 PB 상품들이 잇따라 KPB 음식까지도 이런 상품을 좀 수출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패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세계백화점이 이거 수출했다고 했었죠. 분더샤 컬렉션 이런 부분들까지도 도전장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8번째 기사입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자, 우리한테 없는 거는 밖에서 찾아 내 것으로 만들자. 신약 개발 강자로 떠오른 유한양행의 개방형 혁신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 DBR은 케이스 스터디인데 어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어떻게 펼쳤고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는지가 다 나오니까 보시면 좋겠네요. 지난해 11월 5일 유한양행은 여길 기술이 이전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약을 성공으로 이끈 기업이 다음은 유한양행이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출 신장에서 R&D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그 다음에 빠른 의사결정으로 외부 유망, 기술 선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글로벌 파트너 겨냥한 맞춤형 전략 수립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달라진 유한양행이 어떠한 전략을 펼쳤는지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향을 내가 지원한 쪽에 한번 적용시켜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19번째입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영어 문서 복합키에 넣었더니 한글로 바뀌어 나온다. 하드웨어 업체들이 AI, IoT를 접목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진만 볼게요. 후지 제록스 복합키와 연동된 클라우드 스캔 번역 서비스로 영어를 한국어로 자동 번역해 출력한대요. 이미지와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한 채 문자 부분만 해당 언어로 번역해 준다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신한 하드웨어 업체들의 공통점이죠. 이곳들은 다 고객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지 제록스는 디지털 정보 외에도 자필 기록 등을 컴퓨터 처리에 적합하게 변환하고 있다. IBM 왓슨도 메모나 사람 머릿속 정보를 분석해서 마켓 센싱 시장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요. 자, 1부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네요. 10년 내에 우리 비메모리 1등 할 거거든. 그 중요한 가장 핵심 칩은 5G 칩이 될 것이라는 비정의 무기입니다. 삼성, 퀄컴과 양강 구도를 노린다고 합니다. 5G 폰 인기에 수요 큰 폭 늘어서 애플도 최근 삼성의 납품 요청, 절대 강제로 군림하는 퀄컴에 맞서서 삼성 점유율 격차 맹렬히 좁힌다고 하네요. 자, 비메모리를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가 내년 이후에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5G 통신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글로벌 강자인 퀄컴에 도전한다. 장기적으로 4G 통신 반도체에서 격차를 보였던 거를 5G에서는 크게 줄여서 퀄컴과 양강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5G 스마트폰이 인기, 그 다음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납품 문의 등으로 5G 통신 모뎀 칩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당초 계획보다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가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이제 삼성 면접 준비하셔야 되죠.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좀 소음이 들어갔을 텐데 제가 지금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고 있는 식당에서 찍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찍느라고 좀 소음이 들어간 거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또 이제 서울에서 찍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